네, 안녕하세요. 16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의 당좌자산, 과목들이 조금 많죠. 마지막에 학습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계정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도래되는 유동자산 범위에 있고, 그 당좌자산에는 1번 통합계정,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정 과목 중에 단기 투자 자산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매출 채권이었죠. 외상 매출분과 바드럼을 이제 묶어서 부르는 통합 계정이었어요. 그 이외의 것들은요. 이제 기타 당좌 자산이라고 제목은 있지만 미수금이라는 당좌 자산, 단기 대여금, 선급금, 선납세금, 뭐 가지급금, 미술수익, 선급비용 이런 식의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이 이제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양은 많지만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과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단기 대여금이요. 사실은 단기 대여금은 요 안에 분류되는 거죠. 단기 투자 자산 안에. 사실은. 근데 단기 대여금 자체를 별도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기 대여금은 만약에 보고하는 날로부터 해서 1년 이내가 만기가 도래돼서 누군가에게 빌려준 채권이면 단기 그리고 빌려준 돈 대여금. 근데 1년 이후가 도래되면 장기 대여금이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이 대여금이 상대방 외부 거래처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들에게 빌려줬을 때는 임직원 등 단기채권 이렇게 별도로 계정 과목을 분류해요. 결국 요 세 가지 계정 과목의 특징은 우리 회사가 돈이 나가고 기업이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나간 이유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거죠. 근데 그 빌려준 계정 과목이 단기냐 장기냐 그리고 빌려준 대상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세 가지 계정 과목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단기 대여금을 공부하지만 이게 기간만 달라지면 장기가 달라진다는 거. 누구냐에 따라서 과목이 달라진 거. 연결해서 잘 학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월 20일에 종원 상사에게 대여하는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상환받는 조건으로 증서 한 장 받고 현금 300을 빌려줬대요. 그럼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자, 현금이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리는 순간 이제 붕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계 처리가 현금이 들어온 거래인지 현금이 나간 거래인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느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그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300만 원이 거래처에게 빌려줬고 기간은 3개월이래요. 그러면 완벽한 이 계정 과목으로 분류되면 되겠죠. 단기 대여금. 종원 상사에게 빌려줬다는 게 매우 중요해져요, 나중에. 거래처가 누군지를 판단해야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가 있으며 언제까지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5월 20일은 3개월 지났죠. 그래서 종원 상사에게 빌려주었던 300만 원을 드디어 현금으로 돌려받았대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단기 대여금이 이렇게 대변으로 반제가 되겠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계정 과목과 관련해서 단기 대여금을 어떤 상황에 쓰는지 케이스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기 대여금을 이제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또 내 돈을 쓰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영민상회가 갑이 되고 뭐 하나로물산이 을이 돼서 서로가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1,300만 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거를 받아가지고 차용하고요. 뭐 만기 전제 기간은 22년도 3월이고 21년도라고 전제했을 때 그래서 을은 매월 20일까지 갑의 주소지나 갑이 지정하고 있는 장소에 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갑이 예고, 을이 예인데 갑이 예에게 빌려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로 물산하고 자금 대여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자금을 이체했다.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돈이 나갔다. 얼마 나갔나? 1,300만 원이 나갔다. 나간 이유는 상대방에게 내년이 만기가 된다고 전제를 하시고 21년도라고 보면 내년 만기니까 기간을 3월에 6월에 빌려줬다 3월에 빌렸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계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을 걸고요. 거래처는 하나로물산을 반드시 체크해서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는 거 단기 대여금은 이럴 때 쓴다. 자, 그럼 두 번째 계정 과목 미수금. 우리가 앞에서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런 거 얘기할 때요. 우리가 상품 매출은 상기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거래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은 다
매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매출 채권의 계정 과목은 디테일하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과 바드럼이라는 이름의 채권이 이 두 가지 계정을 묶어서 분리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아닌 상품 매출은 아니지만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비품을 쓰다가 팔았거나 기계 쓰다 팔았거나 차를 팔았거나 매출이라기보단 이때는 이제 매각했다라고 부르는데요. 상품 매출로 인한 채권은 요 둘 중에 하나만 주구장창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쓰다가 팔아가지고 생겼는데 그게 아직 외상이더라. 그랬을 때는 무조건 지금부터는 계정 과목은 하나로만 쓰게 돼요. 그걸 계정 과목으로 기타 채권 중에 미수금.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채권은 외상이어도 미수금이고요. 어음받아도 미수금이에요. 무조건 계정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미수금으로만 사용해요. 매출 채권은 외상일 땐 외상 매출금, 어음받으면 바드럼 이렇게 쓰는데 나머지 기타 채권은 무조건 미수금만. 예제 하나 볼까요? 종원 상사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던 비품은 취득을 했을 때 100만 원짜리인데 그걸 150에 외상으로 팔았고요. 아직 공부하기 전이니까 감가상각 같은 거는 무시하래요. 그럼 그 전에 제가 비품을 샀을 때 어떻게 분류하냐면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품을 잡아놔요. 내가 쓰려고 산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150에 얘를 팔아먹었대요. 그럼 비품이라는 자산이 회사 내부에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그냥 비품이라는 자산을 소멸시켜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지만 미리 보면. 근데 이거를 150에 팔았다네요. 그럼 100만 원짜리의 비품을 150에 팔았는데 아직 요 돈이 안 들어온 거야. 그때 외상 채권이라는 계정을 비품을 매각하고 받아야 될 채권의 이름을 이제 미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하고 종원 상사에게 받을 거니까 거래처 걸어주고. 근데 이 거래는 딱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머리를 잘 썼지? 100만 원에 사서 150에 팔았어. 중간에 앉아서 그냥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품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도 이익을 낼 수 있네요. 그래서 50만 원의 이득을 낸 거죠. 자, 요때 이익은 이렇게 나중에 부르게 돼요. 비품을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의 영업의 수익으로 손익을 바로바로 인식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좀 분계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들죠. 상품 매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엄청 간단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좀 바로바로 손익이 이걸 팔아서 얼마가 손익이 났는지를 바로바로 인식해서 장부에 반영하고 있고 그런 형식을 잘 여러분이 구분하는 거예요. 미수금은 이렇게 기타 채권들을 많이 사용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미수금과 관련한 이 기타 채권은 나중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미수금은 받을 돈이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을 돈인데 못 받을 수도 있지. 모든 채권은. 그것도 대손 처리가 일어나죠. 우리가 채권은 크게 둘로 나누게 돼요. 매출 채권, 기타 채권. 근데 매출 채권 받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공부했죠. 이때는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거나 또는 바드럼을 직접 차감하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감 계정 쓰고 왼쪽에 그걸 비용 처리하는데 그 비용은 판관비로 분류되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건 매출 채권일 때 그렇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미수금이거나 또는 단기 대여금인 경우에 이 채권도 상대방이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채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대손충당금은 이 채권이든 이 채권이든 각각의 충당금을 쓰는 건 동일하고요. 충당금은 이름은 같지만 모든 채권마다 하나씩 걸려 있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왼쪽에 그냥 대손상각비라고 쓰지 않고요. 기타 채권에서 말하는 그 기타에를 붙여요. 그리고 이 비용은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시켜요. 왜냐면 매출하고는 무관하니까. 근데 이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은 매출에서 일어난 채권이니까 매출과 관계가 되는 판관비라는 비용으로 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전산회계 2급이 그렇게 쉬운 시험은 또 아니니까 이런 저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공부를 한 번이라도 들어 넣는 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선급금은 어떤 건지 하면 말 그대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일단 자산인데 선급금은 먼저 지급했다.
그러면 돈을 먼저 지급했다? 여러분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래일 때 생기냐면 계약금 줄 때가 먼저 지급하는 거야. 나중에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 돈을 주고받는 거는 이미 채권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상품을 매입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매입하기 전에 돈 먼저 줘 이럴 때 있잖아. 그럼 먼저 주는 거잖아. 근데 돈을 먼저 주는 경우는 대부분 계약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먼저 줬을 때를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유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외우셔야 돼 이건. 자, 계약금 지급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거래처 갑으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대요. 잠깐 여기서 끊으면 우리 계약을 맺은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쵸? 그 분개를 하면 안 돼요. 안 하는데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무엇 때문에 회계 처리하냐면 현금 준 거를 분개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10만 원은 뭐죠? 계약금 준 거거든요. 근데 계약금 쓰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이 자리에다가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냐면 선급금으로.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이 계약금이 누구에게 먼저 나가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돈 받을 때 이거 까고 나머지를 지급하겠죠. 그런 형태를 많이 맞아. 선급금은 반드시 언젠간 사라져요. 왜냐면 상품이 들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선급금 지급한 거 빼고 나머지만 주겠죠. 그래서 상품이 드디어 들어왔대. 100만 원어치. 근데 계약금 준 거 있으니까 빼고 나머지만 현금 줬대요. 그럼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온 거죠. 기업 내부에. 상품 들어오면 상품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재고자산으로. 뒤에 공부할 건데 이미 여러분은 또 알고 가면서 미리미리 회계처리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럼 재고자산을 잡았다. 근데 대변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 100만 원을 왜 줘요? 90만 원만 주면 되죠. 이유는 먼저 계약금 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얘가 죽어야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선급금이 대변으로 반제가 될 수 있게끔 처리하시고 거래처 걸어야 돼요. 값을. 이렇게. 그래서 선급금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얘도 분개하고 얘도 분개하라고 안 해요. 생뚱맞게 얘만 띵 나오거나 이미 선급금 지급한 거는 이미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분개하라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은 시키지만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둘 다 분개하는 경우는 절대 나오지 않고 이게 어떤 형태로 거래가 일어났는지 오늘은 선급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품이 들어오는 문제인지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등등등등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가지급금을 보는데요. 근데 가지급금은 보세요. 지급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계정은 임시계정인 거야. 임시.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종업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를 일단 정확한 금액은 갔다 와야지 알기 때문에 출장비를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갔다 오면 정산해. 그러면 출장비를 지급할 때 대략의 금액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돈 나간 거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일단 가지급금. 그랬다가 갔다 오면 가지급금을 터는 거죠. 선급금, 계약금, 나중에 상품 들어오면 털듯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업부 홍길동 직원에게 출장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줬는데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대요. 그럼 나중에 정산할 때 분개하면 안 돼요. 돈이 나간 것 자체가 회계상 거래니까. 현금의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현금 20만 원 나간 걸 이유를 잡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이거 잡겠다는 거야. 야, 출장비 줬어? 갔다 오면 정산할 거지? 가지급금 요렇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볼 때 거래처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래처로 관리 대상으로 입력이 되면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다시 해볼 거고요. 그럼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 정산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정산했는데 20만 원 가져갔었잖아. 근데 잔액이 만 원이 남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20만 원 중에 19만 원 썼다는 얘긴데 19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 잠자는 숙박비, 그리고 밥 먹은 식대 더해서 19만 원이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19만 원을 썼지만 가져갔던 돈은 20만 원이고 현금으로 만 원을 직원으로부터 회사가 돌려받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가지급금 잡아놨던 거 없어져야죠. 임시잖아. 그쵸? 모든 자산은 이런 식으로 또 소멸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자산은 없어요.
잠깐 자산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왜 자산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 아, 이게 나중에 현금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산으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지급금 20만 원 떨면 나머지 현금으로 돌려받은 게 만 원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차변에 19만 원만 출장비 쓴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요 출장비. 출장 갔을 때 사용한 모든 비용은 출장비를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냐면 이름을 여비교통비라는 이름의 비용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여비교통비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외워야 되겠네요. 출장비를 지급하는 시점에는 아직 얼마가 지급될지 모르는 상태. 일단 나중에 정산하기라고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 잡아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출장비를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는 시점에 그때야 비로소 정확한 대응되는 정확한 금액만큼을 비용 처리하는데 그 출장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쓰는 이름이 여비교통비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출장비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개정 과목은 가지급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그냥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거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해요. 한번 연습 삼아, 예제 삼아 한번 보시라고 드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미수수익.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수익으로는 인식해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미수라는 이름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수익의 미수 계정이죠. 미수금의 다른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쉽게 생각하면.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수익이 아니라. 자산, 부채, 사업,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얘는 수익이라고 불리우지만 수익이 미수됐어요 라는 뜻이지 수익입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걸 먼저 얘기하고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2월 말이요. 기말에 국민은행 정기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대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붕괴하라는 뜻이 아니야.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언급해 준 거야. 근데 왜 이런 말을 기말에 얘기하냐. 여기까지 끊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면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놨다. 왜 넣었을까요? 이자 받으려고. 그럼 이자는 가입한 날로부터 만기까지 이자가 매일매일 붙는 거죠. 매일매일 붙는 거죠. 여러분 이자는 갑자기 딱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가입한 날부터 계속 붙는 거야. 그러면 그 이자는 만기가 됐을 때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만기가 됐을 때. 그래서 보니까 이자율은 12%고요. 가입은 이번 연도 4월에 했는데 만기는 내년 3월 말일이래요. 그러면 올해 4월 1일부터 만기가 내년 3월 말일 요렇게 1년이 가입된 거고 연 이자는 12%래요. 그러면 이자가요. 1,000만 원 예치해서 12%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는 그 전체 이자가 얼마란 얘기냐면 120만 원이 이자란 얘긴데 요 1년 동안. 근데 그 이자가 내년에 들어오거든요. 120만 원 전액이요. 그럼 생각해봐요. X 2년도 3월에 들어오는 120만 원의 이자는 모두 전액이 X 2년도의 이자냐 이 얘기죠. 들어오는 건 맞지만 120만 원은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붙은 거잖아. 그러면 회계는 어떤 거라는 거냐면 야 이자가 이때 들어온 거는 알겠는데 이번 연도 1년이라 이번 연도 X 1년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기간이 경과되면서 발생된 이자가 있다면 그건 X 1년도의 이자 아니야? X 2년도의 이자는 X 2년도 1월 1일부터 3월 말일 3개월 동안의 이자만 X 2년도의 이자인 거잖아. 자, 월 단위로 나눌게요. 120만 원 중에 1, 2, 3, 3개월치 이자는 30이죠. 4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니까 4월 포함해야 되니까 9개월인 거죠, 지금. 90만 원인 거죠. 그럼 여러분 120만 원의 이자는 X 1년도 기간에 속한 이자는 90이고요. X 2년도의 기간에 속한 이자는 30인 거죠. 120만 원의 이자가 X 1년도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회계는. 발생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 됐어. 자, 그럼 뭘 하라는 거냐? X1년도 12월 말일에 딱 세워놓고 X1년도 12월 말일 시점에 이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벌어들인 이자 90만 원 미리 잡아. 돈 들어올 때 잡지.
말고 그럼 얼마를 분개하라는 얘기냐? 90만 원 분개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 분개해야 돼요. 그럼 90만 원 어떻게 분개하냐면 너 이자 안 받았지만 너 올해 이자잖아. 그럼 잡아. 여러분 이자로 돈 버는 건 무슨 수익이라고 그랬죠?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죠? 이게 수익인 거야. 야 올해 잡아라. 이번 연도에 그냥 넘어가지 마. 근데 문제는 90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죠. 근데 언제 받아요? 내년에 무조건 들어와요. 내년에. 그러니까 차변에 뭐라고 적냐? 미수된 수익이라는 별도의 이 수익들을 기간이 경과된 수익을 미리미리 인식하는 별도의 자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쓰는 거죠. 미수금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미수금은 오늘까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돈을 말하는 거고요. 미수 수익은 오늘까지 들어와야 되는 돈은 아니고요.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내가 자산으로 잡아야 될 또 다른 채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수 수익. 그래서 미수 수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간의 손익, 발생주의로 인식할 때 기간이 경과된 발생된 수익 중에 아직 미수된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미수수익하고 미수금을 헷갈리지 말으라고 여기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미수수익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이외에 미수된 채권이죠.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안 들어온 채권이고요. 미수수익은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자 수익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야. 그렇지만 기간이 경과돼서 이미 제공됐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기간의 결산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또 다른 자산 계정을 우리가 미수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미수수익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수수익과 비슷한 계정 중에 이제 성급비용을 같이 한번 보게요. 자, 성급비용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수수익이 수익이 아니라 미수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듯이 성급비용도 비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비용을 오히려 먼저 지급해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급비용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거 잠깐 볼게요. X1년도 12월 말일에 이것도 이제 결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사 건물의 화재 보험료를 보험기간이라는 게 보험료라는 게 오늘 내면 오늘만 보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쵸? 오늘부터 언제까지의 보장기간이 있는 게 보험료가 한 번에 뭐 1년치, 6개월치 막 이렇게 내는 거니까 보험기간은 이번 연도 4월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이렇게 1년이면 이걸 보자마자 얼른 머릿속에 생각할게. X1년도는 그 몇 개월치 보험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9개월. X2년은 3개월 기간의 보장기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1년 보험료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게 12만 원이었대요. 그럼 여기 보세요. 9개월이면 9만 원이 단기보험료란 뜻이죠. 3만 원은 차기보험료인 거잖아.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는 다 월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까지 하진 않아요. 그럼 일할 계산하면은 초1, 월, 말, 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산입할 거냐, 불산입할 거냐 이런 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은 그냥 무조건 월할이고요. 그걸 현금으로 이미 지급을 해서 기업이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이미 했대요. 그럼 이런 거야. 4월 1일에 이미 현금이 나갔고 이 12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부 다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처리했는데 보험료라는 이름이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전액 다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4월 1일에 보험료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한 거 자체가 틀렸다기보단 이게 전액이 단기 보험료가 아니라는 걸 결산 시점에 파악해서 처리하는 거죠. 대체시키는 거죠. 정확한 비용만 남기고 비용이 아닌 건 비용이 아니라는 이름으로 따로 떨어놓고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알려준 거는 야 이날 이 분계를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결산 시점에 수정해. 너 이거 12만 원 중에 보험료 전액 12만 원 잡으면 안 되지. 얼마는 단기 보험료가 아닌 거니. 3만 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지. 그거 까. 3만 원 제거해. 3만 원 제거하고 그 3만 원 제거한 거 비용 말고 다른 이름의 자산으로 일단 잡아놔. 내년 비용이니까. 아, 먼저 지급한 거구나. 내년 거 먼저 준 거지. 뭐 다른 거 아니죠? 내년에 지급해야 될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것에 불과하는 성급 계정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급 비용이 성급금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성급금은 계약금 줬을 때고 성급 비용은 다음 연도 차기분의 비용을 먼저 지급한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은 대부분 기말에 대부분 보험료, 근데 보험료가 아닌 다른 비용도 먼저 이런 식으로 지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차기 비용을 인식하는 거야. 단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남기고 그 차기 비용을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급비용은 성급된 전체 비용 중에 1년 안에 1년 내에 비용이 되는 내년에 비용이 되는 거 먼저 지급한 것에 불과한 거.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기 이후 기간에 속한 자산으로 처리할 때 그 자산으로 처리하는 별도의 비용의 대체 계정으로 이제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성급 비용이랑 요 미수 수익이라는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은 결산하는 시점의 회계 처리, 결산 수정 분계 사항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 나중에 또 결산 관련된 문제 푸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에서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요 계정 과목이 좀 정확하게 인식이 덜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사실은 한 개인 거야. 자산이라는 거, 비용이 아니라는 거, 미수수익, 수익이 아니라는 거야. 자산이라는 거, 그 자체만 좀 정확하게 알아도 뒤에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고 좀 수월하게, 나름 수월하게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학습 정리 좀 해볼게요. 요 안에 들어갈 게 뭘까요?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됐을 때 예로 처리해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 뭐였죠? 돈은 나갔어. 근데 아직 어떠한 이름과 얼마로 나갈 정확하게 확정은 아직 안 한 상태야. 근데 돈은 나갔어. 그게 가지급금이라는 가계정, 일시적인 가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죠. 두 번째, 가와 나를 분개했을 때 차변에 들어갈 이름으로 맞는 걸 골라보래요. 분개를 하면 되겠네요. 자, 가. 출장 가는 사원에게 출장비를 어림잡아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은 대변에 나갔을 거고 출장비를 어림잡아 지급했다는 얘기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 거래처에게겠죠. 거래처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현금을 지급했대요. 현금 나갔죠. 근데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그 계약금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성급금이라는 과목을 사용해요. 가지급금과 성급금으로 맞게 짝지어준 걸 찾는 거였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계정 중에 미수금, 단기대여금, 성급금, 선납세금은 여러분이 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선납세금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 1급이나 뭐 세무 시험에서 필요하고요. 가지급금, 미수수익, 성급비용 이렇게 기타의 당좌자산 계정 과목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